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좀 한 번으로 설명을 다 드리기는 힘들고요. 그 어떤 그 원리 혹은 핵심적인 이론 그런 것을 좀 이 문장으로서 그림이나 도표라든가 차트 같은 것이 아니고 워딩으로서 글로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좀 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 깊게 들어보실 만할 것입니다. 4월 3일입니다. 2020년 4월 3일 10번째 유튜브 방송이고요. 제목은 재개발 투자의 핵심, 감정평가와 사업성, 이러한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워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차근차근하게 읽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내용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놓은 조합원분들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저울질하는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야 할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이고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인 바 주의 깊게 시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투자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그냥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산 증식, 재테크의 대표적인 방법이라면 부동산이 있고 주식 선물 혹은 채권 혹은 금과 석유 등의 원자재 혹은 근로소득을 통한 예금이나 저축 혹은 사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과 선물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많고 또 고급 정보 혹은 큰 자본을 가진 큰 손에 휘둘리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얘기도 하죠. 또한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투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예금이나 저축 같은 방법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못할 만큼 대단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업 같은 측면은 잘만 사업을 하면 대박도 가능하지만 그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대중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대표적인 자산 증식,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기를 많이 가져온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번 실거주 주택을 투자하는 것, 실거주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땅이라든가 상가 같은 그 분야도 있습니다. 2번 교통이 좋은 곳, 학군이 좋은 곳, 개발이 많이 된 곳, 경관이 훌륭한 곳, 한강에 가까운 곳, 도시 인프라가 좋은 곳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도 되고요. 3번 교통이 개선될 곳, 학군이 좋아질 곳, 개발이 많이 될 곳, 경관이 훌륭하게 될 곳, 도시 인프라가 좋아질 곳 이런 될 곳에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해도 좋습니다. 4번 그런데 투자의 핵심은 좋은 곳보다는 좋아질 곳 이런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즉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곳, 없던 경관 가치가 생기는 곳, 전철역이 새로 생기는 곳, 학군이 더욱 좋아질 곳 이런 곳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가능하면 실거주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개발사업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 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1번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혹은 투자를 한 곳 그곳의 입지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가 혹은 훌륭해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이 많이 되고요. 2번 투자를 한다라고 할 경우 과연 빌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3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매매 가격 시세가 호가가 시세라든가 혹은 가치 대비 이게 싸게 사는 것인지 비싸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4번 투자 대상 물건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물건으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 25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33평도 가능한지 혹은 45평, 57평 같은 중대형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그 판단도 우리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5번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이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6번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추가 분담금도 지불을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입주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은 투자액 원금 대비 얼마나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 어려워하고 고민을 하는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이 많은 고민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감정평가액이라는 것과 직접 연계가 되는데요. 더욱 훌륭한 답변이라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것보다는 사업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더욱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액 개념은 개발의 초기 단계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적어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 정도 되어야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추진위도 설립되지 못한 혹은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곳에서는 감정평가액이라는 것보다는 과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인가 혹은 추진위원회 설립이 순탄하게 될 수 있는 곳인가 이러한 관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감정평가 내용들은 그래도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는 궤도 위에 올라와 있는 곳을 타겟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액 혹은 사업성의 수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는데 감정평가액 내용이 많아서 한 번의 촬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아래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시 감정평가액 혹은 사업성 수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1번 사업성 수준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라는 것이고 3번 비례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4번 사업성의 수준에 따른 감정평가 절대액의 배분액 차이 이런 것이 있고요. 5번 감정평가액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물건별로 부동산별로 뿌려주는 원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지 6번 실전적인 감정평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세대주택, 빌라의 감정평가 사례들이 정말 어떻게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7번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의 실전적인 사례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8번 전환다세대, 우리가 속칭 쪼갠 빌라라고도 하죠. 전환다세대 혹은 무허가주택이라든가 뚜껑, 상가, 근생다세대주택, 나대지, 도로부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또 9번 물건의 종류별,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면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또 단독주택, 뚜껑, 무허가주택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물건의 종류별로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 갭 수준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10번째는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라든가 공시가격이라는 것과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평가 혹은 사업성의 수준,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요 10가지 정도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10가지 항목들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이러한 10가지 내용들이 도대체 자기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가치 분석 및 매매 가격 간의 상관성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의 부동산 사장님들의 단순한 물건 몇 개 간의 비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이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쉽지가 않겠지만 끈덕지게 잘 음미를 해보시면은 재개발, 부동산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매우 실전적이고 가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원리가 보이게 됩니다. 재개발 투자,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물건을 보는 안목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7번 그리고 앞장에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말고도 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물건이면은 몇 평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면 타당한가, 그런 것이 있고요. 2번 내가 이 투자를 하는 물건으로 예를 들어 33평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그 33평 입주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추가 분담금 혹은 환급금은 얼마 정도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기대할 수가 있겠고, 4번 기타 1+1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도대체 어떤 물건을 말하는가.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지에서는 그 아파트 두 채 1+1 33평에다가 25평이라든가 혹은 40평대 50평대에다가 25평을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원적으로 아파트를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 혹은 요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1+1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 크기의 물건이면은, 어떤 조건의 물건이면은 가능한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성 수준 판단의 핵심 용어들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전자산, 사업비, 종후자산, 비례율,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이제 단어들일 텐데,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총액을 말합니다.
왼쪽 그림이 어느 지역으로 보이십니까? 왼쪽 그림 재개발을 하는 구역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져 있고 오래된 집들이 많은 곳이죠. 이렇게 많은 이 오래된 집들이 많은 곳을 재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재개발을 할 때 이러한 큰 지역, 넓은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합원수 혹은 토지 등 대상자 숫자가 대략 4,0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확정은 관리처분인가 때가 되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샀다가 팔기도 하고, 또 지분을 합치기도 하고, 다양한 변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관리처분인가 때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종전자산은 감정평가 총액,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감정평가 총액이 바로 종전자산 총액,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용어는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재개발을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을 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또 시공사, 감정평가, 또 관리처분, 이주, 철거, 준공,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그 사업비라고 해서 용역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 비용이 발생하고, 또 시공비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난 다음부터 그 시공사에게 들어가야 될 철거, 신축비, 그러한 시공비가 있고, 또 이주비, 조합원들 이주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지원 같은 것도 해줍니다. 이렇게 사업비라는 것이 또 핵심 용어가 있고요. 또 종후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자산이 아니고 종후자산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총 분양 수입이라는 것인데, 분양 수입에는 상가 분양 수입도 있고 아파트 분양 수입도 있고, 그러한 분양 수입 총액을 종후자산 총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용어로서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수지계획, 사업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기에 이제 관리 처분을 이제 인가받을 때, 그때 비례율이 이제 사업 수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그때 비례율도 픽스가 되는데, 이 비례율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동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변동 요인이라고 하면은 사업비가 증가한다거나 혹은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줄어든다거나, 그러한 사업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지 계획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 수지 계획의 변동 수준을 비례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례율에 대한 계산식은 보시다시피 종후자산에서 사업비를 뺀 그 금액을 종전자산인 감정평가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이 2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비가 1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종후자산 분양수입이 3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비례율은 그 종후자산인 3조 원에서 사업비 1조 원을 빼면 2조 원이죠. 그 2조 원에서 종전자산인 2조 원을 그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00% 혹은 1이 되죠. 그렇게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자산 분의
종무자산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사업성 수준을 판단하는 네 가지 핵심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수준 판단의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사업성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 처분 때 확정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관리 처분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업성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또 항상 있습니다. 사업성이 그 계획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 2조 원, 사업비는 1조 원, 종후자산이 3조 원이다. 즉 이렇게 되면은 비례율이 뭐 100%라고 제가 바로 앞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런 케이스에서의 사업성이라고 하면은 내 자산가치 2조 원을 출자해서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냥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케이스, 즉 사업성이 좋아진다 혹은 사업성이 훌륭하다, 그러한 관점의 베스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이 2조 원이고 사업비는 똑같이 위에처럼 1조 원인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분양수입 종후자산이 4조 원씩이나 될 경우,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비싸게 분양가를 때릴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분양 수입이 막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분양 수입 종무자산이 4조 원으로 좀 증가하게 될 경우에 사업성이라는 것은 내 자산가치 2조 원을 출자해서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즉 수익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1조 원을 더 창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훨씬 더 좋아졌다, 계획보다 좋아졌다 라고 하면은 그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1조 원이라는 그 돈을 조합원들이 그 출자한 비율대로 환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환급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팔고 나간 조합원들은 또 못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면은 그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계획보다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환급이 돌아가는 것은 이리저리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졌다, 돈이 더 창출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조합원들 개개인들한테 나눠주는 방법보다는, 혹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외부 외장재라든가 혹은 뭐 무상 옵션이라든가 혹은 뭐 조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좋게 한다든가,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수익을 비용으로서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스트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2조 원인데 사업비는 1조 원. 그런데 종무자산 분양 수입은 2조 원 밖에 안 될 경우의 사업성은 내 자산가치 2조 원을 출자해서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조 원 밖에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즉 수익이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조 원이 덜 거치게 되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그 추가적으로 어떤 그 손해가 나는 손해가 나는 그 1조 원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분 비율, 감정평가 비율대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면은 그 타당한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종후 자산인 분양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5층의 주공 아파트를 35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즉 이 말인 즉슨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분양 수입, 종후 자산이 증가하는 바 사업성이 좋다라는 의미고요. 또 재개발 관점에서는 현재 용적률이 40%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250% 정도의 용적률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종후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뭐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죠. 또 한편 2번 종전 혹은 종후 자산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업성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많이 발생합니다. 당초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혹은 개발 기간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여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어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증가하는 것만큼 사업성은 나빠집니다.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 금액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의 형태로서 납부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번 사업성이 좋은 곳일수록 감정평가액은 높게 책정을 해줄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성이 나쁜 곳이라 라고 하면은 그 감정평가액은 낮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4번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에서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을수록 사업성은 좋아집니다.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낮습니다. 즉 비싼 곳에서 조합원 수는 적은데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사업성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포의 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반주 1단지의 1, 2, 4주구의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은 32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건물 면적 기준 평당 건물 면적 기준으로 1억 원도 막 넘습니다. 32평 아파트가 뭐 35억 원 뭐 그 정도나 되죠. 그 반포 주공 1단지 가격이 그렇게나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반주 1단지는 사업성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 1단지가 사업성이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반주 1단지는 현재 5층 주공아파트입니다. 저밀도로 개발한 5층의 그 조합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단지인데 여기를 재건축을 해서 35층의 고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곳으로서 일반 분양 물량도 많고 또 그쪽은 일반 분양 가격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사업성이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훌륭하다, 미래가치가 훌륭하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의 매매 가격도 그러한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5번 일반 분양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종전자산이 적을 곳 혹은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일수록 사업성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총 분양 세대수에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적으면 적은 곳일수록 사업성은 좋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요. 사업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 낮은 용적률 지역이 높은 용적률 지역으로 바뀌는 곳, 혹은 총 분양 세대수에서 조합원 수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성은 좋은 곳입니다. 즉 조합원 수는 적은데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성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역에서 빌라에 투자를 할까, 단독에 투자를 할까, 투자하는 그 빌라의 매매 가격은 얼마 정도다, 내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 위주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의 사업성의 수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기왕이면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찾고 난 다음에 그 구역에서 물건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도고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등 이런 것의 감정평가 실제 사례들, 혹은 투자를 하고 나면은 그 투자 물건으로 아파트 몇 평 입주권을 받게 될 것이고, 입주할 때까지의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겠고, 투자 수익 혹은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다음번 유튜브, 다음번 재개발 감정평가 시간에서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카페, 단체 카톡방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북두칠성TV의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북두칠성TV의 김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